저는 겨울에 어 13번째 산책, 떠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어와 식물은 세계 시민이다 챕터를 맡았습니다. 일단 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지구에 사는 식물의 극히 일부만 이름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 알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구에 사는 균류도 총 100만이나 1000만 종은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알려진 균류는 10만에서 10만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한 1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더 심각한 건 식물 분류 학자들 자체가 사라져서 식물이 이름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견 중인 식물들 자체는 냉전 시대에 수집된 것들이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표본실에 보관된 9만 종 중 절반가량이 포본실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식물들, 더 문제는 이 식물들 대부분이 멸종 위기 서식지에서 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보면 후에 스크랩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다 멸종이 되는 식물들만 이름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이름의 옷장 정리의 챕터에서는 1758년 린네가 생물의 학명을 속명과 종명으로 나타내는 이명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데, 아카시아 학명은 로비니아 수도 아카시아 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속명으로 아카시아 속, 그리고 수도라는 게 유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와 유사한, 그리고 엘이 붙은 건 린네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그게 생물의 학명인데, 이제 한 종류의 식물이 이제 이런 이명법을 창안하고 나서 보니 한 종류의 식물을 여러 학자가 발견해서 각기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걸 어떤 이름을 따라야 될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각종 식물과 진균류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학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 식물 명명 규약이 만들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식물계 레이디 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레이디 가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이죠. 마돈나의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시대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근데 어쨌든 왜 레이디 가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식물의 학명에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라틴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 인사, 예를 들어 귀족이나 정치가나 스타의 이름을 활용한 장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아마존 빅토리아 수령이라든지, 몬테주 마잣나무는 아텍 마지막 왕 몬테수마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랭클린 니아 알라타마하,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딴 거고, 오바마 단추지 이것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름을 딴 거. 신기하다. 그래서 결국은 가가의 이름을 딴, 가가 속에는 20여 종의 고사리가 있다고 하고요. 가가 제르마노타와 가가 몬스트라 파르바가 대표적인 종인데, 네.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르마노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 가가냐면, 이 가가 속에 유전자 배열이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그 앞이 이제 GAGA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가가라고 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조화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화가 아닌 조화. 거기에는 뭐 착각, 위조라는 뜻의 라틴어 시뮬라크룸, 시뮬라르크 뭐 이런 얘기 철학용어로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따온 시뮬라크라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뭐 실제 식물의 겉모습을 우리가 극사실적으로 모방하는 능력과 그런 게 너무 출중하고, 또 극단적 전문화로 살기를 찾은 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나무 흉내를 내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지, 우리 그 변전소는 아니고
전기장치 같은 거 도로에 있을 때 거기에 막 필름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거기를 막 인조식물, 식물 라케로 꾸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화. 또는 인공잔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전문화로, 걔네들도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존 빅토리아 수령. 엄청 예쁘죠? 예쁘더라고요. 몬테주 마잣나무는 잣나무랑 비슷한 것 같고, 얘는 프랑클리니아 알라타바하. 굉장히 프랑클린 이름을 딴 거고, 얘는 오바마 단추지라고 합니다. 지휘를 읽나 봐요. 얘는 워싱턴 야자. 워싱턴 대통령인가? 워싱턴의 이름을 딴 거고, 얘는 레이디 가가. 이게 가가 몬스트라 파르바라는 애라고 합니다. 그랬고, 14번째 산책에는 식물은 세계 시민이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가 태평양을 건넜어.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결국은 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모양, 크기, 색깔, 수백 가지 변종을 거느린 고구마의 세계 지도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는 알지 챕터에서는 고구마의 품종 개량으로 멕시코 지역에서는 카모테, 안테스에는 코라마, 그 다음에 카리브해 지역에는 바타타라는 품종이 탄생을 했어요. 3개 정도의 품종이. 그래서 이런 개체군의 DNA를 분석해서 유전 물질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역추적을 하게 됐죠. 그거를 이제 저자는 식물의 시간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구마의 세계 지도, 일주 지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바타타는 여기 얘가 어디 있었지? 네, 앞에 설명을 보면 바타타는 중앙 아메리카가 고향인데, 얘가 16세기에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필리핀까지 그렇게 갔다. 이 바타타가 놀아내고, 그 다음에 카모티는 잠깐만요. 네. 카모테 품종은 이 멕시코를 떠나서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러면서 그곳으로 통해서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그렇게 퍼져서 결국은 폴리네시아까지 당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된 고구마 종이 카모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쿠마타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쿠마타도 있었다. 이렇게 쿠마라 품종 고구마가 있었다.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 쿠마라 품종 애들도 1200년대.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기에 이미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다. 쿠마타 이 품종을 통해서 그렇게 고구마의 지도를 가지고, 그 역사를 이제 추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식물은 민족주의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모든 식물은 조국은 없다. 다만 기후와 토양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잘 자란다. 그래서 결국 식물에게 어디 지리적이나 정치적 소속을 부여하라는 건 결국은 식물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 이제 그 땅에 깃발을 뽑으려는 인간의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구마가 우리가 이제 농업은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폴리네시아 농부들도 자기네게 아닌 남의 고구마를 흔쾌히 받아들인 거 보면 혁신을 통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클 때 조상들은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챕터는 끝이 납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15번째 산책, 16번째 산책이고요. 겨울 부분이에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내용은 조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은행나무 이야기로 시작이 돼가지고요. 은행나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은행나무 모양 되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동경에서 은행나무가 되게 유명한 스팟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는 메이지 진구라고, 메이지 신궁 외원 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은행이 동경은 조금 따뜻한 편이라서 은행이 한국보다는 조금 늦게 이렇게 단풍이 들거든요. 그때 되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는 좀 덜했는데 올해도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에 한 번씩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요. 뾰족하게. 네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은행나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가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쫙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할 부분은 오늘 앙크루였다가 수구루로 바뀌는 거. 센스. 네, 어쨌든 성전환을 하는 그 식물 이야기랑요. 스모그를 해치고 온 손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부분을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넘어갔나요? 네. 그 다음번 책에는 부제가 식물은 악마야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선생님 할아버지의 정원을 이렇게 물려받으신 거잖아요. 거기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랑 그 동네에서 시간 많으신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막 오면서 진짜 막 정원에서 막 말씀을 하신대요. 식물은 진짜 악마다,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나 봐요. 그 이야기가 앞에 도입 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뭐 왜 악마냐 그랬냐면 식물은 되게 복잡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걸 외면할 때가 많다. 그 예로 이제 은행나무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의 은행나무인데요. 여기도 또 되게 유명해요. 5개 스팟 안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이제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녔는데 항상 이 은행나무가 11월 말, 12월 막 이때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나무가 이렇게 되게 멋있게 있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구실로 들어가다가 엄청 지독한 똥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시기가 이렇게 됐구나. 또 오늘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내 졸업은 또 멀리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서 항상 이 은행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 철이 되면은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가지고 왔고,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막 욕을 했던 게 이제 막 그 은행나무가 원래 뭐 수그루연 줄 알았는데 이제 얘가 앙그루로 변했나 봐요. 그래서 열매가 맺고 근데 열매가 떨어지고 그걸 막 밟으면 똥냄새 같은 게 엄청 많이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막 욕하면서 이제 왜 저랬냐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토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낸 결론은 이거예요. 접목을 했는데 암구루였던 나무에 수구루를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수구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앙크루의 뿌리가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지면서 얘가 앙크루로 변해버렸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는 약간 이거보다는 그냥 환경의 탓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할아버지의 수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뭐 자웅동주, 자웅이주 막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암수 땅그루, 암수 한그루, 암수 한몸 뭐 이렇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책에 되게 알기 쉬운 그림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 암수 땅그루에는 그냥 수그루는 수그루, 암그루는 암그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은행나무가 이 암수 땅그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수 땅그루가 실제로 전체 식물의 약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 뭐 부끄럽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암수 땅그루가 대부분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7%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이제 성전환이 가능한 식물이 100여 종 정도가 이제 즉흥적으로 막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판명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환을 하는 데는 아마 성장 환경이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암수 한 그룹, 그러니까 얘가 암수 한 그룹이고요. 얘는 암수 한 목.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꽃들이 대부분 이제 암수 한 몸인데요. 이게 전체 뭐 꽃이 피는 식물의 한 70% 정도가 암수 한 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암수 한 그루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옥수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암그루랑 쑥꽃, 암꽃이 이렇게 같은 개체 안에 있는 걸 암수 한 그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성전환 현상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성은 이 식물의 성은 고정값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바꿔진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 없는 변덕은 없다. 그러니까 식물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느냐, 성전환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로 미국 천남성이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요 식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제 이렇게 빨갛게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데서 산에 가가지고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빨간색. 근데 너무 빨개가지고 저 열매 먹어도 되나 막 이러면서 독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열매는 되게 맹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천남성이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이하게 생기고 막 열매도 빨갛고 하니까 관상용으로 많이 쓰나 봐요. 얘는 암수 땅그루 식물이고요. 해마다 성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연구하려고 어떨 때 성전환을 하나 연구를 하려고 이제 그 실험을 했나 봐요. 실험을 했는데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뿌리 근처 부분에 막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실험을 했나 봐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밑둥치에 얘 영양을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요 위에 초록색 부분은 해마다 이제 새로 만드나 봐요. 근데 그의 환경에 따라서 올해는 나는 암크루, 올해는 수크루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좀 되게 잔인하긴 하지만 밑둥에 이렇게 막 상처를 냈나 봐요. 되게 나쁘죠. 상처를 막 내가지고 이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얘가 이제 앙크루로 변하느냐 수크루로 변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냈을 때는 얘가 앙콧에서 이제 수컷이 하나가 폈나 봐요. 조금 상처를 더 내니까 수컷만 생겼나 봐요. 조금 더 낸 거예요. 그랬더니 꽃이 안 폈대요. 진짜 너무 잔인해. 저도 이런 실험 많이 해본 것 같긴 한데 좀 잔인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네를 좀 뒀더니 이제 이 역과정으로 점점 이제 암컷이 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꽃이 안 피다가 그다음 수꽃만 피다가 수꽃이랑 암꽃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꽃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자기 몸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암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봐서는 이 식물이 성전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관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광합성이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뭐 식물의 영양분은 이산화탄소니까요.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그리고 수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식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죽을 때가 되면 앙크루가 막 핀대요. 왜냐하면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니까. 후세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수크루만 막 피는 그런 꽃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수명이나 아니면은 그 빛의 조건, 이런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성전환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식이 먼저냐, 생존이 먼저냐. 그러니까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럼 자손을 막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너무 환경이 나쁘고 교육 환경도 나쁘고 공기도 나쁘고 이러면 출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따라서 이제 성전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냥 아까 그 은행나무도 그냥 더 이상 번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앙크루로 바뀌었을 때는 번식을 막 시키고 싶은 환경이 좋았을 때, 안정되었을 때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전환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목이 성전환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로 든 식물이 나와 있었거든요. 구라니아, 흐시구리아 처음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오이랑 비슷한 그런 덩굴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이제 식물 요 두 가지는 암수 땅그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는 이제 주로 수구루. 그리고 크면은 이제 앙크루로 바뀐다. 보통 요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실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환경이 안정되고 얘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이제 앙크루가 되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수크루. 그러니까 얘도 생존이냐 번식이냐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막 이렇게 몇백 년씩 사나 봐요. 그래서 뭐 한 300년쯤 되었을 때 얘가 갑자기 이제 성전환을 딱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식물의 성전환은 시간이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리더라도 영양 상태가 좋으면 수쿨에서 암크루로 바뀔 수도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발견했던 예로 서양 주목에 대한 예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약간 꽃 모양이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저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향기 되게 많이 나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은 그 이름 붙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나무랑 꽃이 금속목, 비슷하게 은속목? 네네네 금목성 네네네. 금목성 금속. 네 꽃이 뭔가 되게 쬐끄맣게 생겨가지고 비슷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관련성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텔암보렐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종자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성장 시작한 그 가지에서는 수꽃만 나오나 봐요. 근데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암꽃이 나오나 봐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은목서라고 하는 나무가 여기 조금 심겨 있는데요. 걔도 두 번째 가지에서, 그러니까 2해 지난 가지에서만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새로 난 가지에서는 걔는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꽃이 피면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것도 보면은 성장 시작한 가지는 수꽃만 피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만 암꽃만 핀다 이래가지고 그거랑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모그를 해치고 나오는 손님. 이거는 16번째 산책인데요. 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집에 로즈마리가 심겨져 있나 봐요. 어디 그 허름한 폐가에서 로즈마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뽑아가지고 집에 심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즈마리가 꽃필 때가 되면은 이제 벌들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로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짧은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이 장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1분 조금 넘거든요. 첫 한번 번째는 보시죠. 시야를 뿌옇게 가립니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로즈마리를 심어 놓은 정원에 이제 그 꿀벌이 오는 거를 이제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앞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기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가 붙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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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였는데 벌과 꽃향기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지만 스모그의 영향은 받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이제 한국 뉴스에는 그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태리 사시나 유럽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미세먼지는 이렇게 겨울에서 봄 될 초봄 때 그쪽은 미세먼지가 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저 한국의 봄에 되게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랑 이제 벌이 날라들고 꽃이 피고 하는 거와의 그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시는 곳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영향을 받으니까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스모그의 영향은 받는데요. 그 광학 스모그, 여름 스모그라고 이름 붙은 그런 스모그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존과 산화질소라고 하는 애들이 이 꽃의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신호를 이렇게 파괴시키나 봐요. 근데 그 이제 농도라고 해야 되나? 그 수치가 이것도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그런 걸 딱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농도보다 높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꽃향기로 이제 이 꿀벌을 유인하기가 힘들다. 스모그가 심해지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뉴스에도 있었듯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뭐 평광식별, 그러니까 햇빛이 미세먼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굴절되는 뭐 그런 그런 게 얘네들이 그런 걸로 집을 찾아가나 봐요. 태양이랑 뭐 이런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교란이 되기 때문에 집도 못 찾아가고 꽃도 못 찾아간다고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